장감영 장로입니다. 예. 저는 항상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혀 낯설지 않고, 또 저는 사실 여기 본교회에 다니진 않지만 98% 정도는 개법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참 이렇게 귀한 시간이고,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괜히 좋은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새벽 예배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만 간증해도 제가 오늘 2시간 갖고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시간이 없고, 중간중간 조금씩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자체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읽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고, 또 저도 좀 오래된 일이지만 1970년, 지금부터 한 45년 됐죠. 45년 전에 정말 어떤 목사님의 전도에 의해서 저도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전도하러 다닌다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서도 내 육체는 아무렇지도 않거니 이렇게 생각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도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육체를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은, 저도 감기도 많이 들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감기 들고 몸이 아프고 누워 있으면은 기도가 잘 됩니까? 말씀이 잘 읽게 됩니까? 저도 아프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건강해야지 또 말씀도 보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한다.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이 개표교회에서 365일 개근을 스스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를 저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중간중간 같이 또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우선 여러분들과 첫 번째 주제는 비타민 C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건강에 대해, 피부 미인에 대해서 오늘 같이 그렇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비타민 C는 지금도 많이 드시고 또 있지만, 어느 교회에서도 피부 미인이 되는 길이다, 피부 미인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선뜻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저도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게 어디 나서서 내 얼굴 보고서 피부 미인이 되는 방법을 선뜻 얘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주신 지혜, 이런 걸 통합해서 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참 피부도 미인이고, 그 다음에 전도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C는 많은 분들이 비타민 C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잘 정리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C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족하면은 사망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수용성이다. 수용성하고 지용성 아시죠? 비타민 에는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타민 B하고 C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라는 건 물에 녹고 또 우리가 웬만큼 먹어도 그 필요 없는 거는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지용성은 대표적인 게 비타민 A하고 비타민 D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배출되지 않아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거는 귤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있고,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먹는 수박이 비타민 C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 여건이 되면은 자주 드시는 게 수박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비타민은 비타민 C만 있느냐? 비타민 C만 있는 것이 아니고 A, B, D, E, K 이런 것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A는 이제 시력 유지하는 거하고 또 야맹증, B는 피로 회복, D는 이제 D가 요즘에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골다공증. 우리가 이따 이제 저하고 자외선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나눌 텐데 자외선에 의해서만 그 합성이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어떻게 쪼일 거냐 말 거냐, 막을 거냐 말 거냐, 이게 항상 갈등이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E, 토코페롤은 혈액순환 또 노화 방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굉장히 멋있는 교수 한 분인데 이제 폴린 교수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그 교수를 했고 노벨 화학상 또 노벨 평화상에서 노벨상을 두 개를 탔습니다. 하나 타기도 힘든 그 노벨상을 이제 두 개를 탔고, 그 다음에 비타민 C와 감기라고 하는 책을 1970년에 그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때 이 책이 나와갖고 미국에서 노벨상 두 개를 탄 사람이 비타민 C와 감기라는 걸 발표하고 비타민 C를 먹으면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잘 안 걸린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때 미국의 그 약국이라든지 슈퍼라든지에서 비타민 C가 거의 다 동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난리를 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다시 반격이 나온 것이 뭐냐면 비타민 C 먹으면은 암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비타민 C 먹으면은 뭐 요로 결석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한 두세 군데에서 발표하고 나니까 그 열기가 확 시들어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폴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비타민 C를 내가 먹는 거를 봐라, 보고 그 여러분들이 결정하라 해갖고 무려 하루에 15g, 우리 비타민 C 여러분들 잘, 요게 이제 1g짜리인데 요거를 하루에 15알을 직접 먹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1901년생인데 1994년까지 우리 나이로 94세로 거의 자연사를 했습니다. 자연사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비타민 C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발표도 많이 했던 그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왕재 교수님, 서울의대 이왕재 교수님이고, 이제 우리 교회로 보면은 이왕재 집사님입니다. 이왕재 집사님이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비타민 C 전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타민 C를 그러니까 쭉 상용하시는 분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만 명. 근데 그 교회는 이왕재 그 집사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학은 또 제가 또 많이 저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비타민 C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또 많이 했고, 그래서 한 600만 명이 먹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감기 환자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상당히 줄어가지고 제 목표는 감기 환자를 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줄은 건 좋은데 병원들이, 특히 동네 병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거.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 꼭 웃을 만한 일도 아닌 건데 또 안 웃을 수도 없는, 안 웃을 수도 없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이제 지나가면서 또 얘기를 하게. 자, 우선 비타민 C 하면 이제 감기에 관련해 갖고 너무 얘기를 많은데,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비타민 C 먹었더니 감기에 잘 안 걸린다, 이거는 거의 뭐 상식적인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비타민 C를 먹어보니까 감기에 잘 안 걸린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600만 명이 지금 계속적으로 먹고 있는데 거의 증명이 됐습니다. 저도 막 먹지만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 저희 주변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이 없는데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기 걸리면 아니 비타민 C 먹고 감기도 걸렸어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반가워할 정도로, 서로 막 그냥 그럴 수도 있느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고 서로 이제 그럴 정도로 했는데, 또 만약에 감기에 걸릴지라도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은 상당히 증상도 완화되고 또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했는데, 이제 이왕재 교수 얘기로는 우리가 감기가 바이러스잖아요.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지라도 비타민 C가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증식이 안 되니까 감기를 억제한다는 이제 그런 설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번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놀랬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는 삼성의료원이 바로 옆에니까, 지금 여기 있어도 여기까지 뭐가 메르스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고, 또 저도 새벽 예배 드리고서 어떤 때는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보면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수서역 근처인데 걸어가다 보면 삼성의료원을 통과하고 또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또 삼성의료원에 들리기도 하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이후에는 삥 돌아다니느라고 굉장히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메르스가 굉장히 겁나게 큰 난리를 친 것처럼 보였는데 환자가 186명이었습니다. 거기 보는 대로. 얼마나 돌아가셨냐? 3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럼 이게 적은 숫자냐?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뉴스에 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일원역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집 근처도 그렇고 일원역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승객이 31.6%가 줄었답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근처에 오질 않을 그런 일이 생겼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 바로 홍콩 독감입니다. 메르스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홍콩 독감이다. 야, 홍콩 독감 누르면 큰일 난다. 홍콩 독감 막아야 된다. 지금 아주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홍콩 독감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홍콩 독감 많이 얘기됐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될 겁니다. 첫 발생이 1968년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했고 그동안 죽은 숫자만 해도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리고 올해 홍콩에서만 죽은 사람이 500 몇십 명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진짜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36명인데 그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홍콩 독감이 더 무섭습니다. 메르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곧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또 한 번 또 난리를 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옛날 얘기지만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무려 그때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고, 이게 또 한국에 그 당시에 1918년이면 우리 일제 치하 때인데 이것이 한국에 돌아가지고 740만 명이 감염돼 갖고 1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비타민 C 얘기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홍콩 독감, 무슨 독감, 뭐 바이러스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이걸 다 상대하려니까 이게 진짜 방역 당국도 그렇고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요번에도 그 메르스 할 때 이왕재 교수도 그렇고 많은 교수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비타민 C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비타민 C 많이 먹었는데 아마 우리 그 교회나 교인들은 무슨 얘기인 줄 알고 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어야겠구나 이래가지고 하루에 2알 드신 분들 3알, 4알씩 이렇게 들으면서 더 늘려갔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바이러스 질환으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에이즈 바이러스,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어떤 성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인데 이것도 그 걸리면 치명적이라고 거의 죽는다라고 했던 거고, 패스트 바이러스라고 해서 요거는 14세기 그러니까 종교개혁 바로 전에 그 패스트가 흑사병이라는 생겨서 정확한 인원도 죽은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로 3천만 명, 4천만 명, 심지어는 뭐 6천만 명까지 죽었다고 하는 것도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노루, 뭐 헤르피스라고 해서 그 입술 근처에 막 물집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상습적으로 그것도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라고 아주 굉장히 유행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간염 걸리고 간질환, 간암 걸리는 것이 바로 B형 바이러스인데 이것도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 때문에 어르신들 갑작스레 막 통증 생기고 막 그 몸에 그 안 좋은 것이 불긋불긋하고 생기는 것도 바로 수도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다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이러스마다 돌아다니면서 백신 만들고 무슨 뭐 치료제 만들고 그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 이왕재 교수도 얘기했듯이 바이러스는 신기하게도 비타민 C가 그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그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만 증식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아주 또 난리 폈던 사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전부 비타민 C로 그 예방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를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를 각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타민 C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괴혈병이라는 겁니다. 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왜 죽느냐? 이거는 괴혈병 때문에 죽는 겁니다. 괴혈병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뭐 피곤하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잇몸 출혈입니다. 그러니까 잇몸에서 피가 나. 자,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이가 흔들거리고 뭐 이러면은 이것이 바로 비타민 C가 부족한 약간 괴혈병 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상당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흔들리다든지 잇몸에 피가 나는 부분은 비타민 C가 그걸 뭐 해결해 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이 비타민 C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냐면은 지금은 뭐 비타민 C라는 것이 너무 잘 알려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옛날에는 그 뭐 세계 일주 뭐 항해하고 뭐 마젤란이라든지 여러 그 세계 그 탐험가들이 항해하면서 이제 배를 많이 운영을 했는데 그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이 배를 타고 나가면은 별로 적하고 별로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한 반 정도는 아니면 3분의 2 정도는 비실비실하면서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입에서 피가 나고 뭐 몸에서 상처가 낫지 않고 뭐 이러면서 죽는 건데 그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섬에 그 1747 어느 섬에 가서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그 원주민들이 한번 레몬즙을 먹어봐라, 레몬을 주면서 이거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병사들한테 먹였더니 그렇게 아프던 사람들이 감쪽같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비타민 C를 발견하기 전에 레몬이 만병통치구나. 그러니까 항해할 때는 그 배를 운영할 때는 무조건 레몬을 먹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법을 정했습니다. 항해를 며칠 하면 레몬이 몇 개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도 법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형식적으로 아마 그 배가 항해할 때는 레몬을 몇 개를 배에다 실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레몬에는 비타민 C가 그런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괴혈병이 걸리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1850년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850년, 49년은 이제 영어로 이제 49, 그러니까 49ers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운동팀도 있는데, 1849년, 50년 이때는 미국에서 이제 골드러시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그쪽에는 그냥 금을 줍는다라고 그런 소문이 나니까 서부 쪽으로 전부 서부로 가던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부 쪽으로 가면서 별로 그 비타민 C, 그러니까 그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을 먹을 기회가 없고 주로 고기만 먹다가 보니까 그 괴혈병을 걸려갖고 가면서도 많이 죽고 거기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가서, 캘리포니아의 오렌지가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오렌지를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나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렌지를 먹으니까 그런 병이 낫는다, 정확하게. 그래서 비타민 C의 어떤 유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타민 C의 이제 기본 성질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산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이제 노화를 방지한다. 이제 활성산소라는 거는 전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레디컬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활성산소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활성산소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그 섭리고, 굉장히 그 활성산소는 없으면 안 돼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먹은 이제 그 밥이 소화가 돼갖고 그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에서 그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 산소가 생기는데 산소가 소모되는데, 그때 이제 한 2~3% 정도가 활성산소로 생기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면역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적을 물리치고 나쁜 병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그거를 떠나서 너무 활성산소, 우리 주변이 환경이 오염이 되고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이제 그런 활성산소를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 예방종인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을 합성한다. 이게 콜라겐을 합성한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콜라겐은 그냥 우리 몸 자체를, 피부를 구성하는, 몸 자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다 콜라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합성하는 역할. 그 다음에 멜라닌 색소, 이따 이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대변의 냄새를 없애고 암 예방하고 체내 합성을 못한다. 참 그 마지막에 있는 거, 사람은 체내 합성을 못한다. 그 사람하고 이제 원숭이, 그런 그 뉴만 합성 못하고, 다른 모든 동물들은 다 체내 합성을 합니다.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비타민 C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스트레스를 예방한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실험실적으로 보면은 쥐에다가 그 이제 장치를 해놓고 이제 그 바늘로 쥐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면 쥐가 계속 이렇게 바늘로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늘로 막 사람도 바늘로 계속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쥐도 마찬가지고 계속 바늘로 찌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평상시에 비타민 C를 쥐가 생산하는 것보다도 몇 배를 생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내 몸 안에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문제가 생겨서 경우에 따라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학자들의 그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비타민 C를 언제 먹느냐, 이제 우리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식후에 바로 먹는다. 아니면은 우리가 뭐 뷔페 같은데 가서 장시간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식후가 아니고 중간에라도 한번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설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왜 중간에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식후에 바로 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소화시킬 때 이제 많은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우리 그 위 속에서. 그래서 그때 비타민 C가 들어가면은 비타민 C의 항산화 성질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하는 이제 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아질산 나트륨. 자, 아질산 나트륨은 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뭐 소시지나 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발색제로 보면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좋지 않은 것들, 아니면 또 합성되는 것들이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이제 단백질 안에 이제 아미노라는 물질하고 합쳐져 갖고 이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그 위 안에서. 그것도 지나가면 어디서 생기냐면은 장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발암 물질인데, 이 발암 물질이 비타민 C가 들어가면은 그게 니트로사민으로 합성되는 것을,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뭐 학교에서는 이것도 이제 시험도 보는데, 여러분들은 뭐 시험 볼 이유가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적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 또 두 번째는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위에서 또 그 지나가서는 장에서 합성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많은 조직이 이게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첫 번째는 췌장에 들어있습니다. 눈, 그 다음에 부신, 그 다음에 뇌하수체에 들어있는데, 췌장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당뇨병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췌장이 최고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 당뇨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비타민 C가 부족할 수 생길 수 있는 거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은 이제 밖에 나가서 그 햇빛하고 자외선하고 제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 자외선이 우리 눈에 들어가면은 눈에 그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면서 눈에 이제 문제를 생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산화에 의해서 그 백내장 같은 것이 생기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그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부신입니다. 이제 부신은 여기 그림이 있는지 몰라도 없네요. 자, 부신은 뭐 이따 한번 또 나눌 그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C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뭐 자연 감소되는 것보다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비타민 C가 감소가 되는데, 우선 노인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생아는 1820, 우리가 보통 성인은 한 400, 그 다음에 100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노화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면서. 그래서 그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C가 이제 결핍된 모자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냥 조금 모자른 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조금 모자른 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모자르게 되면은 이제 피로감을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 다음에 활동력이 저하되고 이제 식욕이 저하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질병이 유발되는 어떤 이제 괴혈병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되고 더 모자르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메일로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뭐 감기도 감기지만 비타민 C 먹고 나서 피곤감이 굉장히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뭘 해도 피곤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피곤하다는 것이 바로 비타민 C가 결핍이 되기 때문에 피곤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충해주면은 바로 피곤한 것이 줄어들고 활동력이 높아지고 또 식욕도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C 성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기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이제 피부를 아름답게 한다라고 이게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주제 피부 미인이 되는 그 방법 중에 바로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 두 번째 멜라닌 색소를 억제한다. 세 번째는 미백 효과가 있고 네 번째는 피부 조직 생성 주기를 단축한다. 피부 조직이 여기 있습니다. 자, 진짜 피부 조직만 갖고 우리 같이 나눠도 한 1시간 정도는 나눴으면 충분히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은 피부 조직 하나만 해도 진짜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계산해 갖고 생각해 갖고 피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일 위에가 바로 제일 위에 뭐 제가 이렇게 지적은 못 하겠지만 제일 위에가 있는 것이 뭐예요? 각질층이에요. 각질층. 우리가 제일 그래도 많이 듣는 게 각질층이잖아요. 각질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각질인데 우리가 피부 끝이 각질인데 그 피부 끝만 해도 우선적으로 그 이제 pH 그 어떤 산도가 산성이에요. 산성이라고 한 이유는 외부적으로 다른 미생물이라든지 세균 같은 것이 함부로 붙지 않도록 그 산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 5.5 정도 산성을 유지하는 거고 또 여기 보면은 피지, 유분하고 땀하고 플러스 된 거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유분이 없으면은 수분만 있으면은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우리 말하는 기름막을 다 형성해 갖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셨나, 참 머리 아프셨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표피인데 그게 이제 그 표피 가장 밑에 기저층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참 말도 많고 참 말썽도 많은 바로 멜라닌 색소예요. 멜라닌 색소. 자, 만약에 멜라닌 색소가 없었다. 아마 멜라닌 색소가 없었으면은 지구에 살아남을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원주민 뭐 피그미족도 있고 무슨 뭐 많잖아요. 아프리카 원주민 가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가서 선크림 바르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선 물이나 좀 달라고 하죠. 밥이나 달라고 우리 빵이나 달라고 그러지 뭔 선크림이냐고. 우리 선크림 필요 없다.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인한테는 멜라닌 색소가 1이라고 하면은 그 흑인한테는 멜라닌 색소가 7을 주셨습니다. 7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한테는 멜라닌 색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선크림이나 이런 걸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그러면은 왜 우리는 선크림 발라야 되느냐? 선크림 안 발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대로 피부 미인이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피부 트러블이라고 하죠. 트러블도 아닌 트러블을 막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는 거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백인들이 또 우리 그 이제 중간 뭐라고 황색 쪽이라고 할까 중간의 멜라닌 색소를 우리는 딱 중간입니다. 한 3.5 정도 되는 중간인데 우리가 그 단기 선교라든지 장기 선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그런데 갔을 때 그 선 프로텍션 하는 거를 안 하면은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백인은 멜라닌 색소가 진짜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 자외선을 차단을 제대로 안 하면은 그 자외선이 멜라닌 색소가 없는 상태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장기까지 그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잘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쪽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멜라닌 색소를 충분히 줬고 또 북쪽에 사는 그러니까 그 백인들한테는 그만큼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또 우리만큼 주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그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선교사분은 그 아프리카 뭐 남태평양 이런 데서 그 자원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다가 미국 갔는데 그 자외선은 한 번 쪼이면은 그게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저축하듯이 쌓이는 거예요. 한 번 쪼이고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쌓여요. 그래서 나이가 80인데도 아직도 피부암이 걸려요. 80인데도 계속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자외선은 꼭 그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피부 조직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섬유 조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섬유라고 했는데 그게 콜라겐 섬유입니다. 섬유. 자, 그래서 섬유 조직이다. 그냥 섬유 조직이다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그 실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바로 엘라스틴입니다. 엘라스틴. 아마 엘라스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뭐 TV에서 CF 할 때 보면 뭐 머리를 싹 하면서 막 엘라스틴 무슨 뭐 샴푸 하면서 이렇게 광고하던 그게 엘라스틴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 콜라겐을 서로 그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라스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떨어져 갖고 그 피부가 처진다고 할까? 그런데 엘라스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탄력이 그 생기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히아루론산이라고 혹시 히아루론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히아루론산이라고 해서 이제 습유제, 보습을 유지하는 수분을 붙잡아주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그 자외선이 치고 들어오면은 그 전부 깨지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깨지는 것이 뭐 자외선 한번 쪼였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하면서 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요즘에는 그 시골에 가서 이렇게 많이 방송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부들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은 얼굴에 아주 굵은 주름들이 진짜 어부 생활 몇십 년 하셨구나 하는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 일부러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자외선에 의해서 그렇게 그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잘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머리를 좋게 합니다. 머리를 좋게 하는데 특히 지금 얘기대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그 뇌신경 전달 물질이 활동을 촉진해 갖고 머리를 좋게 하기 때문에 이게 두뇌하고 상당히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 환자나 우울증 이런 환자들한테도 비타민 C를 특별히 치료를 하고 또 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참고를 해서 좀 정신적으로 좀 약하다 하면은 그 비타민 C를 조금 더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건강 세미나를 지속하게 되면은 아토피하고 그 비염, 그 알러지 하는 거에 그 예방하고 그 이제 어떤 치료 방법이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아토피나 그 다음에 비염도 상당히 그 뭐 같은 유사한 겁니다. 자, 비타민 C의 역할은 뭐냐면은 항히스타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가려우시다든지 아니면은 비염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를 우리가 메가도스로 조금 많이 먹게 되면은 가려움 증상이 100% 낫지는 않고, 비타민 C만 먹었어도 한 반 정도는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토피는 IgE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그 알러지 할 때 요걸 자세히 하겠지만 E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데, 정상의 100 정도라면은 일단은 한 뭐 아토피가 심한 사람은 1300, 2000 막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많은 수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당뇨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당뇨 예방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췌장에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베타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것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 암에 걸린 사람 치료할 때는 우리 말한 대로 먹는 거 그냥 먹어갖고는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암 치료할 때는 비타민 C를 이제 정맥 주사를 놓는데, 여기 그 휴리오단 그 암치료센터에서는 하루에 정맥 주사로 50g을 넣습니다. 그 보통 이제 한국에서도 하는 데가 있는데 하루에 한 30g을 최대로 하고, 그 미국에서는 이제 50g 정도 하는데,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암 환자들을 보니까 그 암 환자들의 특징이 혈중에 비타민 C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던 걸 보니까 빨리 보충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시리터당 40ml 이상이 되면은 암세포를 비타민 C가 직접 공격을 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그 생성을 막아준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아마서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 그 방송에 보면은 특히 뭐 그 종편이라고 이제 종합편성 그 채널에 보면은 뭐 건강에 대해서 엄청이 많이 그 나오는 걸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식도 많겠지만 너무 많이 인포메이션이 이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뭐 이게 옳은 거지 저게 옳은 거지 모를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우리 그 장 안에는 이제 유익한 균하고 이제 이제 해로운 균하고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우리 그 숫자로는 뭐 100조개다, 100조 말이다라고 하는데, 그 세는 것도 참 그 쉽지도 않은데 누가 세었는지 몰라도 100조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류도 400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 좋은 균이다 하면 뭐 비피더스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피더스균, 유산균. 그다음에 해로운 균이라고 하면은 뭐 대장균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대장 안에는 좋은 균하고 나쁜 균하고 85대 15 정도로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해로운 균은 15는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다 100% 좋은 균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만 해로운 균도 있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좋은 것만 먹고 있지 않잖아요.
나가서 먹다 보면은 안 좋은 것도 먹고, 신기하게 좋은 거는 우리가 말하면 뭐 좋은 거 나쁜 거 잘 구별하시잖아요. 네. 좋은 거는 다 누가 뭐가 분해를 하냐면은 유익한 균이 분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쁘다고 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거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서 뭐 햄버거를 먹었다. 그렇게 좋은 거 아니면서도 먹잖아요. 그런 거는 누가 분해해줘요? 그 다음에 삼겹살 맛있다고 하는데 그걸 뭐가 분해하겠어요? 그런 거는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장 속에 있는 해로운 균에서 마지막 분해를 해갖고 없어진다. 그래서 해로운 균도 얼마큼 있어야 되냐면 한 15%는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먹는 것이 어쩌다 그 나쁜 거하고 좋은 거의 비율이 85대 15 정도로 먹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나쁜 것만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삼겹살이니 햄버거니 뭐 우리가 말하면은 뭐 튀김이니 뭐 나쁜 것만 계속 먹으면은 뭐가 활동력이 좋아질까요? 해로운 균의 활동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활동력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 속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로요? 15대 85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장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말하면 대장암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뭐 식사하고 죄송하지만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변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방귀를 뀌면은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나쁜 균은 냄새를 내요. 좋은 균은 냄새가 없어요. 그렇게 구별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그 뭐 대변을 보고 나서 냄새가 전혀 안 난다. 내 장 건강은 아주 튼튼하구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표가 나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났는데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본인이. 예? 그 정도 되면은 내 장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뭔가 개선을 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것이 나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비타민 C가 아까 수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용성인데 우리가 충분히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비타민 C가 소변하고 대변을 통해서 나가는데, 대변을 통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서 장 속을 통과하면서 유익한 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균이 먹고서 막 그 분해하고 이렇게서 나가다 보니까 유익한 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식하잖아요. 증식하니까 우리가 비타민 C를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봐도 냄새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로 유익한 균이 생성이 많아지고, 또 대변 냄새도 없애주고, 대변 냄새가 없어지면서 변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장 안에서도 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암도 막아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염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간염, 그 다음에 간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간염은 제가 어려서 그 간염에 걸렸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뭐 한 50년이 넘었으니까, 한 50 몇 년 됐으니까 지금 간염에 걸려도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이제 그 간염에 걸렸을 때도 뭐 고칠 엄두도 안 났고, 그래서 간염, 급성 간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안 되겠다, 이제 목사님 가서 그 기도를 받자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삼각산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데 배에다가 딱 얹고서 기도를 하시는데 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막 목사님 손을 막 치워달라고, 너무 뜨거워갖고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막 겨우 기도를 받고, 누워서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감쪽같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중에 그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그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 당시에 너무 뚜렷한 걸 봤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없다, 뭐 예수님이 없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사실은. 예,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게 바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도 다른 데 몰라도 간은 너무 튼튼해요. 예, 그때 너무 뜨겁게 그냥 안수를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보통 간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간암의 원인이 뭐냐?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술을 많이 먹어서 간암 걸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 웬만한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웬만한 수영장만큼 술을 먹어야 간암에. 아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술 먹은 거 다 쏟아 보면은 웬만한 수영장 하나 다 찰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 그런데 한마디로 많이 먹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 집에 목욕탕만한 술을 먹고도 간암에 걸릴 정도 되면은 뭐를 갖고 있어야 되면 간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간염 걸린 분들이 거기다가 술을 먹으면은 이거는 뭐 간암으로 가는 뭐 아주 정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염도 아까 얘기대로 그 간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비타민 C가 진행을 억제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강한 눈에도 바로 수정체가 비타민 C에 아주 덩어리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덩어리로 된 이유는 바로 항상 자외선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요즘은 이제 많이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렇게 서양에 가면은 선글라스를 뭐 평상시도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멜라닌 색소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항상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이유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고 이것이 바로 그 비타민 C가 그 좋은 건강한 눈을 만드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그 비타민 C가 좋다. 스트레스는 이제 만병의 원인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뭐 많이들 하고요. 스트레스가 뭐 재밌다고보다는 뭐 그 스트레스 받는다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빠지잖아요. 또 뭐 소화가 안 되고 모든 반병의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뭐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갖고 이제 잠깐 갈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가서 물어봤더니 저기 위암으로 그렇게 세상 떠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혈액형이 뭐냐고 그랬더니 혈액형이 A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혈액형이 A형이냐고 말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마 A형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위암 걸린 사람의 어디 통계 이거는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데 한 70%가 A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질 못하고 그냥 받기 때문에 그 위암이 제일 많이 걸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번에 위암 얘기하면서 제가 A형 아니냐고 언뜻 얘기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이제 G 얘기가 나왔잖아요. 평상시에는 한 1.5g 정도 비타민 C가 생성되는데 여기서 13g 스트레스를 주니까 13g을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평상시에 이렇게 비타민 C 이렇게 먹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러면은 그 비타민 C를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어야 우리가 해소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가 바로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데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장 위에, 신장 우리 알잖아요. 신장 위에 있는 이제 부신인데 그 그림 있나 모르겠네. 저기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인데 거기에서 바로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든지 뭐 코티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담배해를 줄인다. 예. 참 우리 교회에서 저도 이거 그냥 빼버릴까 이제 그러다가 그냥 뭐 충분히 알려드려야겠구나 해갖고 그냥 넣습니다. 자, 뭐 지금 뭐 교회 다니시면서 담배 피시는 분은 없겠죠. 예? 예. 그렇지만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늘자로 회개하시고 오늘자로 예? 아니 하나님 성전에 예? 어떻게 담배하고 술을 넣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회개하고서 자 담배 한 대 피우면은 비타민 C가 25mg이 체내에서 소모된다고. 25mg.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비타민 C 역할을 뭐겠습니까?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 모두 가서 그러니까 상쇄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누구든 담배를 담배 피고서 뭐 좋아서 핀다, 건강에 좋아서 핀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피는 사람 자체도. 예.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뭐 이제 IT 쪽에 종사를 하는데 이제 뭐 IT 하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엄청 늦게 자고 그다음에 담배도 하루에 3갑 정도 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다 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비타민 C가 많은 부분이 이제 췌장이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신경 쓰고 뭐 하고 뭐 개발한다 뭐 한다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췌장에만 걸렸더라고요. 왜 자기가 췌장에만 걸린지 모르겠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췌장 쪽에 비타민 C가 상당히 많은데 담배를 많이 피니까 췌장에 있는 비타민 C 빼가지고 담배 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췌장암까지 그렇게 이제 걸리는 그런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타민 C를 어떻게 먹을 거냐 하는 이제 그런 거. 자, 이제 폴린 교수는 이제 하루에 15g씩 먹어 94세까지 장수하고 이왕재 교수는 하루에 10g 정도 그렇게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루에 3g이 적절하다.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교 학생들한테 젊은 학생들은 조금 적게 먹어도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g 먹어도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C가 감소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 계신 장로님들은 조금 더 드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왕재 교수도 보통 특별한 병이 없으면은 하루에 6g 정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g, 식후에 2g씩 그래갖고 6g 먹는 것이 좋고 나는 뭐 아직 젊고 특별한 뭐가 없다. 그러면은 하루에 3g, 111. 그 다음에 나는 뭐 정말 싫다. 그래도 하루에 한 알이라도 드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비타민 C가 다 좋은데 이제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요번에도 뭐 메르스 때문에 나올 때 부작용 얘기 하나 나왔는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요로결석이에요. 요로결석이라는 거는 본인이 평상시에 요로 쪽에 결석이 있고 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생기는 것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옥살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C에서 분해하면서 생긴 옥살산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결석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백색이고 이제 노란색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이제 뭐 노란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색은 이제 백색인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 뭐 광고 보면은 뭐 영국제냐 뭐 무슨 뭐
중국제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중국제도든 영국제도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단지 이제 뭐 우리가 먹는 거를 영국제를 먹을 거냐, 뭐 중국제를 먹을 거냐, 이제 이런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고, 물론 영국제가 비싸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같으면 지금 뭐 거의 20년 가까이 먹는데 앞으로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먹을 때 경제적으로 조금 하면은 중국제가 조금 싸요. 뭐 한 알에 한 뭐 10원 정도 싼가, 뭐 하니까 한 뭐 100원은 아니고 한 1, 20원 정도 쌀 거예요. 그것도 평생 모으면 굉장히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경제성을 고려해 갖고 그거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분말을 먹을까 정제를 먹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분말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분말이 좋은데, 분말을 먹으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숙저로 먹고 또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로운 점도 있는데, 실제로는 분말이 가장 좋아요. 분말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음식하고 항상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휴대하기가 좋아야 돼요. 식후에 먹어야 된다. 근데 식후에 먹으려고 했더니 집에 있다. 예? 밖에서 먹어야 되는, 아니 교회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집에 있다면 집까지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권사님 좀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휴대하고 다니세요. 아까 보인 대로 항상 이렇게 휴대 다니다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면은 이게 비타민 C 뭐라고 할까, 서비스라고 할까, 뭐 안 믿는 사람도 뭐 담배 한 대 피라고,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담배 본 지도 오래돼 갖고. 그전에 보면 뭐 서로 담배 담배 피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 같이 우리 뭐 조금 여유 있으신 권사님들이 비타민 C 좀 많이 들고 다니다가 식당에서 자 하면서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좀 해주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참 인기가 좋으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휴대를 해야 돼요. 휴대하도록.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타민 C를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만 써보자. 뭐를 하냐면은 뭐 좀 색깔 있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 뭐 비타 500.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비타민 C 하고 났더니 어떤 학생이 메일이 왔어. 아유, 교수님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비타 500을 10박스 샀습니다. 이야, 비타 500이면 500ml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3g 먹으면 몇 개 먹어야 되겠어요? 6개를 먹어야 돼요. 그거를 비타 500을 뜯어가지고 하루에 6병씩 먹는다면 그거 제정신이겠어요?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장기적으로 많이 먹고 했더니 순수한 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드링크제나 설탕이 들어있거나 방부제가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색깔이 들어있다든지 맛을 낸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첨가제 없는 걸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1g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귤 3kg를 먹어야 된다. 3kg. 토마토는 5kg, 토마토는 5kg, 파인애플은 9kg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대로 이제 비타민 C 한 알이 상당히 귀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물론 지금대로 뭐 귤이라든지 토마토나 이런 거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충분히 먹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하는. 자, 보면은 이제 고려온단에서 나온 거는 이제 한 알에 1g이고 유한양에도 1g이고 초당약품이라고 하는 데서는 분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한 봉지에 그냥 한 봉다리 한 번 이렇게 털어 넣는 게 3g이에요. 3g.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그 외에도 지금은 뭐 어디야 종군당에서도 나오고 뭐 웬만한 데서 전부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 600만 명이기 때문에 수요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자, 바로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피부 미인이 되는 이제 지름길이라고 방법을 한번 얘기하는데, 저희가 피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목표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피부가 좋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왔어요. 한쪽은 이제 아주 권사님급이고, 한쪽은 집사님급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목표는 지금대로 아주 젊고 예쁜 얼굴이 되는 것이 목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젊고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80이 되더라도 이 모습이 아니고 저 모습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80입니다. 80이 됐을 때 저 모습으로 간다면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강의를 평생 나서 처음 들어봤다,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권사님급으로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자, 오늘 말씀 잘 들으면은 옆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농담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잘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의 목표고, 또 제가 또 연구를 많이 하는데 또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피부 미인이 된다, 피부가 이뻐진다, 뭐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자외선을 차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은 피부하고는 적입니다. 적 중에서도 거의 사탄 같은 존재입니다. 자외선은 사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물리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학교 같으면 제가 이제 막 손들으라고 하고 막 이름 적고 그러는데, 오늘 그럴 일은 없지만 오늘 이제 속으로 자외선 차단제, 그러니까 선블락을 내가 오늘 철저히 바르고 왔는지 하는 거는 손들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 아니면은 안 바르고 오셨다면은 오늘 집에 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피부 노화의 90%가 자외선입니다. 피부를 노화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90%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막지 않아 갖고는 우리가 늙는 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부 트러블, 기미, 주근깨, 잡티 이런 것의 대부분이 아니고 뭐 100%죠. 100%가 자외선에 의해서. 또 세 번째는 피부암의 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백내장이나 실명의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외선을 보니까 정말 자외선이, 특히 지금 이제 여름철에 자외선은 뭐 말할 수도 없는 정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뭐 사진을 제가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런 정도로 대조적으로 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검게 그을린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외선이 두르면은 특별한 방비가 없으면은 멜라닌 색소 세포가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데, 멜라닌 색소 세포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쭉 피부 겉에 나와서 방어막을 치고 검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가하고 얼굴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런 정도로 많이 얼굴을 검게 만듭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사진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 이분은 트럭 운전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 있잖아요. 자, 이쪽은 어느 쪽입니까? 운전하는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도 들어오고 이쪽도 들어오고. 이쪽은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 운전할 때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 두르는 거를 시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한쪽이 거의 뭉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자외선이 얼마큼 그러니까 주름에 그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사진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어떤 김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근깨라든지, 이거 특별히 방어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흑색종이라고 해가지고, 흑색종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피부암하고 비슷한데, 이 흑색종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보통 점하고 틀려갖고 아주 동그랗지는 않고 약간 그 비대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생각지도 않은데 얼굴에 났다, 몸에 났다 이러면은 이것은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발전하면 바로 이제 피부암으로 가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백반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백반증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자가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것도 자외선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겠지만 정리하면은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글라스 쓰는 거하고, 양산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도 뭐 옛날에는 이제 양산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양산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양산이 자외선 차단하는 데는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평상시에는 이제 모자를 좀 많이 쓰고, 마스크, 그 다음에 자동차에는 이제 썬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외선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외선은 이제 자외선 A가 있고 자외선 B가 있는데, 자외선 A는 이제 우리 피부 깊숙이 이제 진피까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자외선 B는 그 이제 표피층만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전에는 자외선 차단 크림이 이제 하나만 자외선 그 B만 그 차단하는 건데, 요즘에는 자외선 A까지 전부 차단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선크림의 어떤 예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보통 SPF 50하고 이제 PA 플러스 3이라고 하는데, 이제 SPF 이제 50이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PA이라는 것이 이제 뭔지를 한번 이제 보면은, 이건 좀 이따 보고, 원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그렇게 뭐 콩알만 채갖고 이렇게 바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정도로 발라야 돼요. 이런 정도 바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 TV에서 자외선 차단제 뭐 한다고 보니까 이렇게 바르니까 다들 놀래더라. 저렇게 많이 발라?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자외선 차단제를 실제로 연구하고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바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이제 많이는 안 바를 때 모자도 쓰고 양산도 쓰고 다른 프로텍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제 이런 정도 바를 정도 되면은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해변에 다닌다든지 수영장에 다닌다든지 이제 이럴 때는 좀 이 정도로 많이 발라야 원래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자외선 차단은 이제 어떤 원리로 자외선 차단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물리적 차단하고 이제 화학적 차단이 있어요. 물리적 차단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냥 징크 옥사이드하고 이제 그 타이타니아, 그러니까 티타늄 옥사이드 해가지고, 우리로 쉽게 말하면 이제 분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 세라믹 분말이라고. 그러니까 분말을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그냥 화장품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화장품에서 자외선이 가면은 그거를 이제 반사시켜가지고 분말을.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그 선크림을 발라보면은 얼굴이 좀 허옇잖아요. 그죠? 허옇고 잘 스며들지 않고, 이제 그거는 바로 이제 그 돌가루, 그 세라믹 분말을
그대로 얼굴에다 발랐기 때문에 잘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건강상으로는 이제 좀 백탁이 된 것이 훨씬 더 건강해요. 자, 화학적 차단은 벤조페론, 시나메이트 등 이제 자외선을 흡수하는 건데, 요거는 어떤 그 자외선 차단제 보면은 바르면은 표도 안 나게 깨끗하다고, 이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케미컬로 썼기 때문에 그 흡수된 것도, 이제 그 대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화학을 많이 쓰면은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그 바르고 싶어는 죽겠는데 뭐 바르면 얼굴에서 뭐가 나고, 뭐 오돌돌돌하고 뭐하고 이래서 못 바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잘 결합을 하고, 또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제가 목표는 어떤 걸 발라더라도, 어떻게 발라더라도 피부 트러블이 안 생기는 것을 이제 그 만드는 것이 제가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목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것도 이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외출할 때 바로 바르고서 외출하면은 이게 그 차단제가 그 작동하기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목표하는 것보다 미리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화장품 중에서 제일 많이 그 큰 것이 이제 SPF 50이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쓰는 것이 SPF 100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것이. 근데 이제 SPF 50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50 곱하기 15분, 750분, 12시간 그 반 정도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아침에 발라가지고 이제 하루를 전부 이제 커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자외선이 평균적으로 많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서 해변가를 간다, 아니면은 골프 치러 간다, 아니면 운동을 한다, 뭐를 한다면 그때는 지속적으로 자외선을 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12시간이 아니고 한 3시간 정도면은 다 소모가 됩니다. 이게 그 자외선에 따라서 이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소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 밖에 나가서 뭐 훈련 많이 하잖아요. 발라봐야 몇 시간이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외선 차단제는 덧발라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대로 좀 두껍게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프로텍션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백탁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바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1년 365일 매일 발라야 효과가 있다. 비 오는 날이 뭐 꾸물꾸물하고 뭐 이러면은 자외선 없겠지 하고 하겠지만, 비 오는 날이 그 흐린 날도 자외선 양은 50% 정도는 그 내려오기 때문에 그 가능하면은 진짜 피부에 진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365일 바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을 이제 밖에서 이렇게 사 보면은 특히 지하상가 같은 데 보면 1,000원짜리도 있어요. 1,000원짜리. 아마 보셨을 거예요. 1,000원짜리 보면은 저희도 이제 1,000원짜리 거기다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뭐 지나가다 발로 차도 쓰러져도 뭐 세우는 사람도 없어요. 1,000원짜리도. 그래서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날짜가 보통 화장품 뭐 3년인데 날짜가 거의 됐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저주를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은 바로 그냥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게. 그래서 너무 싼 거, 그 다음에 또 오래된 거, 또 집에 보면은 자외선 그 뭐 학생들한테 이렇게 대학에서 하면은 학생들이 당장 살 돈 없으니까 뭐 엄마 거 뭐 발랐다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것도 최근 거가 아니고 어디 뭐 화장대 뒤져보니까 뭐 하나 있어가지고 발랐다. 얼굴 피부 이게 아까대로 케미컬하고 이게 아주 막 엄청나게 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바르는 게 좋아요. 근데 안 바를 수도 없고 바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기왕 바를 거는 최근에 산 거, 적어도
1년 이내, 몇 개월 이내에 산 것만 발랐으면 그거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안을 철저히 한다. 세안을 철저히 하는 것이 그 피부 미인에 되는 굉장히 지름길인 것 같아요. 뭐 세수하는 것까지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우선 이제 제가 세수할 때 사용하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세수할 때 쓰는 거는 식초하고 그다음에 이제 EM하고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혹시 EM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이야 거의 다 알겠고, 혹시 모르시는 분 이렇게 손. EM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아유, 어떻게 우리 장로님 혼자만 들으셨어요? 모르세요? 네. 뭐 장로님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면 또 그렇게 뭐 하고, 옆에 그 주부가 모른다고 하면은 진짜 회개해야 돼. 진짜 주부가 EM을 모른다면은 당장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EM을 알았지만, 최근에 뭐 그 1, 2년 사이에 EM이 아주 광풍이 불어갖고 이제 많이 이제 EM을 많이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EM은 발효를 시키는 거지만 또 워낙 싸기 때문에 웬만한 동사무소,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하여간 뭐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주는 데도 많아요. 무료로 주는 데도. 저희가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하면은 학생들은 어디서 무료로 준다 해갖고 해서 가서 그 무료로 받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요. 그 동사무소에서도 그냥 무료로 주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EM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강의를 계속하면은 EM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굉장히 그거 EM은 정말 모르면 안 돼. 지금 비타민 C 모르면은 어떠세요? 비타민 C 지금 알고 나니까 관심이 가나요? 네. EM은 비타민 C 못지않게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다음번에는 EM을 좀 정리하는데, 일단 EM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요거는 저는 이제 언제 사용하냐면 세안할 때 아까 여기 그 사진 나온 것처럼 물 쫙 털어놓고 푹 하고, 이거는 그 별로 옳은 방법은 아니고 세면대에다가 물 해가지고 EM을 그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아니면 반 컵 정도 붓고 그때 이제 세안하는 것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대로 다 좋은데, 세 번째, 각질 제거에 굉장히 효율적이다. 혈액순환도 좋고 화장 찌꺼기 제거하는 데 좋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비결이고, 또 여기서 머리도 감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EM물로 그냥 감으면은 머리 탈모 방지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대로 식초 세안이 있어요. 식초 세안은 EM 세안은 별로 없는데, 식초 세안은 인터넷 찾아보면 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식초 세안은. 그래서 식초 세안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 모낭충 제거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모낭충. 그 다음에 요거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끝나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세척할 때 이제 한번 그때 이제 쓰는 게 식초 세안에 좋아요. 그래서 식초 세안하고 EM 세안은 꼭 알아두고, 이제 요 EM은 이제 요게 원액이고, 요거를 이제 발효시키면은, 아마 이거 하나 발효시키면은 웬만한, 그러니까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만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낭충이 굉장히 핵심인데, 우리가 모낭충을 얼굴에 달고 다녀갖고 피부 미인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모낭충이 이런 흉측한 벌레를 얼굴에다가 키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한 70%가 얼굴에다 키우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 것이 이 모낭충인데, 아까대로 EM으로 세안하던 식초로 세안하던 다 모낭충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낭충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피부가 거칠어지고, 땅구멍 있잖아요. 땅구멍, 딸기코, 뭐 탈모, 이게 머리로 가면은 탈모가 원인이 돼요. 머리로 가면. 예, 그 다음에 여드름, 뭐 여러 가지 것이 바로 모낭충, 뭐 영어로 이제 데모덱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수면. 자, 이거는 우리가 그 피부 세포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피부 재생이 활발한 시간. 피부 재생뿐만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정비하는 시간에, 우리 하루 종일 이제 활동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잘 때 우리 몸이 전부 정비소처럼 다시 이제 뭐 조이고 뭐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토피 있는 그 환자들은 그때 제일 가려운 거예요. 예, 그때 막 노폐물도 없애고 뭐고 막 할 때 그때 막 가렵고 난리 나는 거예요. 예, 바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사실 뭐 그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 예, 그런 입장에서는 뭐 밤 10시부터 잘 준비하고 적어도 11시에는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하면 밤 12시 몇 명 안 돼요. 1시, 2시, 2시가 제일 많아요. 2시, 3시, 어떤 경우는 6시에 자는 애들도 있어요. 6시. 예. 그러니까 뭐 레포트 내라 뭐 하면은 아침에 제가 4시 50분에 일어났는데 4시 50분에 일어나갖고 휴대폰 키면은 그때 막 그냥 매일 뭐 도착했다 뭐 하다 삑삑 소리 나고 난리 나요. 막. 예. 그때까지 잠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도, 잠 부분도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다룰 부분이지만, 수면에도,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제대로 못 자니까 항상 피부가 푸석하고 거칠어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젊다고 해서 피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비타민C가 그 미백 효과가 있다. 미백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멜라닌 색소 세포가 자외선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방어를 한다고요.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면은 멜라닌 색소 세포가 움직이는 거를 좀 억제를 해줘요. 예.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 얼굴이 검어지는 거를 많이 이제 줄여준다. 그래갖고 미백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5번째는 이제 잘못된 습관은 피부를 해친다라고. 근데 뭐냐면 습관적으로 얼굴을 잠깐만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만지시는데, 그러니까 뭐 습관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잠깐만 만지고, 또 혼자만 만지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을 잠깐만 만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손에는 세균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자꾸만 이제 옮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미생물, 유용한 미생물, 해로운 미생물 할 때 그 손의 균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손의 균이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손 닦으라고 굉장히 했잖아요. 예. 그렇게 열심히 닦으니까 손이 어때요? 굉장히 거칠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평상시에 거의 비누로 손을 안 닦아요. 거의 물로만 닦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잖아요. 자, 그건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간에 너무 비누로 많이 닦고, 또 너무 소독제 있잖아요. 예. 너무 소독제로 하면은 우리 손 안에도요, 좋은 미생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상주균이죠.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막 소독제를 너무 많이 쓰면 하루에도 막 20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균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거칠고 습진이 생기고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특별히 뭐 화장실 사용하고 나서가 아니면은 비누로 막 팍팍 문지르고, 지난번에 화장실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손 닦는 거 보니까 뭐 진짜 한 10분은 닦더라고. 막 비누질 해갖고. 그렇게까지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물만 잘 닦으면은 90% 이상. 그 다음에 그 비누로 닦으면 93%, 소독제로 닦으면 뭐 97% 이런 몇 프로 차이예요. 너무 하면은 손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술, 담배, 지나친 커피, 뭐 이 부분은 뭐 우리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그 다음에 항생제나 피임제라든지 고혈압 약 같은 거를 장기 부족하면은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지는 거를 그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는 이제 만병의 원인이고 또 만병의 아주 그 문제가 되는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머리가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저렇게 머리를 쥐어 짜니까. 자,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 일곱 번째. 네. 일곱 번째 전에 요거를 시간이 몇 분 남았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할게요. 자,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책이 있어요. 물로만 머리 감기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샴푸 많이 쓰지만 샴푸 좋아서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항상 뭐 계면활성제니 뭐니 화학 성분 많고 써봐야 안 좋다고 하면서도 매일 습관적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물로만 머리 감기에 뭐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샴푸를 쓰지 말자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샴푸를 쓰는 것이 탈모의 원인 중에 굉장히 큰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물로만 쓰면요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대기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 때문에 그 문제가 그 물로만 해갖고 쉽거든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EM을 잘 사용하시면은 EM으로 쓰시면 EM 속에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어요. 그 케미컬이 아닌 우리 내추럴한. 그래서 EM을 잘 쓰시면은 정말 물로 가능해요. 근데 그런 대책 없이 물로만 쓰면요 머리가 떡지고 이게 그 제대로 안 빠져가지고 거의 막 냄새가 나고 난리 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실패한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탈모 때문에 고민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은 이제 샴푸는 전혀 안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시고 뭐 생일날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고, 가능하면은 이제 지금도 EM을 그럼 EM을 또 배워야, 물론 아시고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 기회 있을 때 EM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끝이 이제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사실은 저도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충만한 길이 뭐냐, 충만한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예배 드려라. 그러면 충만해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만하고자 한번 열심히 새벽 기도를, 우리 또 마침 여기 집 근처에서 또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집 근처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려도 저는 5%, 7%가 우리 여기 개폭교회 교인이라고 저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외모 안만 뭐 샴푸 안 쓰고 아마 멋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또 뭐 고등부 하면서 보면은 정말 수련회 같은 거 끝나면은 막 자매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막 성령 충만해갖고, 제가 봐도 성령 충만이 답인데, 그 외 가외적으로 오늘 비타민C 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잘 정리된다면은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저희가 다음번에는
통증에 관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 우리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마 생리통일 거예요. 생리통을 싹 없앨 수 있는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겁니다. 다음번에. 그러니까 EM하고 조금 해갖고 가르쳐 드릴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그런 기회를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또 호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